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답보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답보 상태에서 여러분들 좀 어떤 종목을 고르셔야 될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던 퀄리티 주식 있죠? 이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그래도 지금 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은행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슈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짧게 짚고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퀄리티 주식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말미에는 제가 선택한 퀄리티 주식들을 조금 두루두루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진짜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보셔야 돼요.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기업들도 그렇고요. 미국의 정부 특히나 그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어찌 보면은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다가 떠들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온다라고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한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차트도 준비했으니까 이거 좀 짚고 넘어가고 나서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이슈가 크게 나와줬죠. 시장에서 지금 몇 년째. 그리고 나서 지방은행의 부실이 아주 크게 급증한 요인이 가장 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기지 관련한 금리 자체가 2배 올랐잖아요. 금리는 2배가 올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요즘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집값이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자에 대한 부담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저도 받고 있죠.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대출을요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재융자 비용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 이게 참 문제가 커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의 70%가 소규모 지방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대출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뇌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진짜 공짜 돈은 없다는 말이 가장 요즘에 와닿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가라고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좀 볼게요.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조금 집중적으로 보자면 자 보시면요. 이때가 2023년 최근이고요. 여기 작년도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2020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2022년 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 보면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사무실 아파트 다 보면은 중심으로 다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다 어떻게 해요? 이전 수준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해서 쫙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집값, 부동산, 특히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많이 밀려요. 근데 이게 한동안 짧은 순간으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아마도 조금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중소형 은행이 참 문제가 되는데 잘 보세요. 자, 미국 내에서요. 대형 은행이 대출한 비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에요. 그다음에 수탁은행, 대형 지방은행 좀 더 늘기 시작하는데 중형은행, 중소형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비중 자체가 이렇게 높아요. 너무 높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또 잘 보시면요. 미국 은행들 부동산 대출 포인트 자체, 비율 자체가 이렇게 한 24% 남짓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형은행이랑 대형 지방은행들, 중대형, 중소형 은행들 자체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상업용 부동산의 70%가 소규모 지방은행으로 연출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고민스러워요.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상황들이. 근데 지금 상황이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알고만 계셔야 돼요. 계속 심각한 얘기 죄송스러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출 기준 강화 비중 자체가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 한번 시장이 안 좋았다가 올랐다가 규제가 좀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규제가 대출 기준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뭐냐면 이전에 이렇게 높았었던 비중 자체도 아직 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이 갭만큼 다시 추가적으로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럼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돼요. 더 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선 여러분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뭐예요? 모기지 금리가 완전 바닥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6에서 7%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미국 상황 자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뭐다? 기준 자체가 계속 기준이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리파이낸싱 비중, 그러니까 다시 대출을 하는 비중 자체가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도 힘들어요. 대출로 벌잖아요. 또 근데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은행들이 빠져나가요. 쫙쫙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재밌는 것도 어디로 갑니까? 대형 은행으로 갑니다. 또.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대출 비중도 컸었는데 기준도 강화되고 돈이 안 돌아요. 빠져나가기만 해요. 근데 또 리파이낸싱도 안 돼. 이렇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해요? 파산, 부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다행히도 대형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주들을 인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들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한두 개, 두세 개, 세네 개까지는 괜찮은데 연달아서 계속 터지면서 중소형 은행들이 힘들어지면은 결국 중형으로 가고 또 대형으로까지 문제가 번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이게 현재 시장의 좀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가 돼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은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 보호 한도 자체가 25만 달러인데 그 이상까지 전체 다 미국에서 우리가 다 지켜줄게라고 뱉어버렸어요. 그렇죠? 전 이 미국 정부의 이 대목을 보고서 상당히 쇼킹을 받았거든요. 미친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거 우리가 다 떠안고 갈 거야. 니들 대형 은행들, 중형 은행들 우리 정부의 지금 리딩을 안 따라온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무조건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우린 이걸 막아서 어떻게든 미국 경기 자체를 정상적으로 돌릴 거야라는 큰 포석이 좀 있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합니다.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차분하게 우선 시장을 보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FOMC가 열리는 게 5월인가요? 5월 전후로 해서 시장이 일정 부분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러하니까 우선은 차분하게 천천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우선 맞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시장의 하락 포인트 자체는요. 현재 시점부터 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좀 빠지더라도 한 10% 정도 내외의 흐름이 시장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혹시라도 큰 뭔가의 뇌관이 터진다면. 당장은 터질 건 없어요. 근데 다만 5월까지의 시장은 조금 답보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는 제가 잠깐 드렸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런 이제 힘든 시장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 강의 내용인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퀄리티 주식을 잠룡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잠룡. 우리 PD님이 이쁘게 이제 그림을 이제 주셨는데 잠룡의 어떤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보통 잠룡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뭐 요즘에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긴 한데 또 그래도 좀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보면은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고 물속에 숨어있는 용이라는 표현이에요. 물속에 숨어있는 용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즘 많이 쓰는 단어니까 왕위를 잠시 피해 있는 임금이나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어.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하고 묻혀있는 영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퀄리티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고 바닥에 아주 저 구석에 박혀 있는데 숨어 있어. 아직 숨어 있는데 이제 조만간 기회를 얻어서 바닥에 묻혀 있지 않고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이 퀄리티 주식이지 않나.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잠룡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잠룡이라고 표현한다면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뭐 로봇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우선 제가 뭐 타방송에 오랜 기간 있다가 이제 여기로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방송에서 매일같이 나가면서 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결국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은 잠룡이지 않았나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제 주식하는 스타일 자체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바닥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옛날에 왜 서울경제 방송할 때 제가 뭐 바닥에 신 김선윤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바닥주 좋아하기도 하고 바닥에 있으면서도 저평가 매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제가 주로 많이 했었는데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면은 성장성과 저평가 그렇죠? 뭐 아주 재무적으로 튼튼하면서 성장성이 있으면서 또 하나 뭐 부채 비율도 낮고 이런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차트도 바닥이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봤었던 종목들을 우선 하나씩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강의 말미에는 제가 요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우선 요것 좀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HM부터 좀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을 어떻게 고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제 오를지는 모르거든요. 움직임 자체 보세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에코프로 HN도
한참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 말씀드려가지고요. 한번 잘 갔고요. 5만 원 아래서 무조건 사세요라고 재차 많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의 움직임이 또 이렇게 나와줘요. 그렇죠? 네. 그다음 또 움직임 종목도 보자면 미래 컴퍼니. 이것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태경비케에도요. 보시면 큰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도 가진 않았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가요. 가만히 있다가. 한 작년 하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요. 어느 순간 가요. 잘 종목을 차트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인탑스 SPG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튀기 시작하고요. SPG도 봐볼게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가요. 그렇죠? 종목들이 다 특이해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는 종목은요. 제가 작년 하반기 때 타방송국에서 낮방송하면서 주구장창 떠들었던 종목들이에요. 자, 필옵틱스랑 DB하이텍도 볼게요. 필옵틱스 보세요. 이것도 죽어 있다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DB하이텍도 보세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퀄리티 주식들이 있는데 최근에 움직여요.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주가의 흐름들이요. 그전부터 움직였던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갑자기 튀기 시작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차트도요. 전체 흐름에서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 갑자기 튀어오르는데 보세요. 미래컴퍼니 주가가 이렇게 죽어가다가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자, 이 말인 즉슨 최근에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뭘 찾고 있다? 네, 이런 퀄리티 주식을 찾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들, 외인들이.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작년 내내 계속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그림을 보이는데 종목이 너무 좋은데 왜 안 가지 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이 흐름들을 지금 빨리 타셔야 돼요. 여차여차 제가 강조드리지만 뭐 급등주 따라가시는 거 좋은데 지금 시장은요. 급등주가 좀 많이 움직여서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든 잘 버티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시장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5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 답보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갑자기 시장이 밀렸다가 올라갔다 반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 오지 않아요. 네. 안 오고요. 시장 빠져야 10% 15%예요. 맥스 15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지수 빠져봤자 10%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드리는 거고. 자, 나스닥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난주 뭐 그림이긴 하지만 자, 좀 이걸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스닥 차트가요. 요때 이제 바닥 포인트 10월 바닥이고요. 요때 이제 연초 바닥 포인트예요. 연말 연초. 그리고 나서 두 번 바닥을 확인하고서 가는 중에 약간의 지금 최근에 부동산 약간 은행 문제들 그리고 다시 약간의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서 약간 왔다 갔다 주저하고 있긴 해. 근데 여기서 빠져봤자 10% 정도 수준이라고요. 이 저점 1차, 이 저점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10월 저점이랑 1월 저점까지 빠지면 10%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을 필요 없고 이 바닥에서 밀릴 때마다 종목을 담으셔야 되고 현재 시장에서 외인기관들 눈을 아주 불아리면서 보고 있는 게 가치주를 베이스로 한 성장주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종목들이 퀄리티 주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대목이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런 종목들이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종목 더 많지만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요 결국 잠룡이었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자,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이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찍으셔도 상관없고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냐면 퀄리티 주식 선택 기준들이 쫙 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보자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퀄리티 주식은요. 절대로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츠리고 있어요. 움츠리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주가가 막 이렇게 가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런 등락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살 주식이 또 뭐 있을 거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은 뭐예요?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치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치주를 사면은 옛날 같은 시점에서는 어때요? 종목은 너무 좋아. 샀는데 주가가 안 가. 환장할 노릇이에요. 저평가래.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베이스를 많이 보죠. 주가가 안 가요. 안 가. 성장성은 내년, 내후년에 너무 좋대. 이게 가치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가치주는요. 1년 막 2년 걸렸다가 뭐 길게는 3년 있다가 주가가 막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퀄리티 주식은요. 베이스를 가치주로 가면서 거기에 성장을 붙이는 건데 거기에 부채 비율까지 낮아지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과 기관들의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다고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황이 어떻다? 지금 관련 주식들 대응을 잘 해두시면 연말까지 해가지고 재밌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부터 해서 4월, 5월, 그러니까 3월 이제 끝났으니까 4월, 5월 달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채워두셔야 되고요. 그간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많이 보일 거예요. 정말 제가 방금 보여드린 8개 종목들이 그간 시장에서 관심이나 있었던 종목들이었나요? 차트 보시면? 아니요. 없었어요. 완전 이렇게 죽어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등락이 많이 올라봤자 10%, 20% 왔다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 7, 80%, 100%를 가버리거든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목을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팁을 드릴게요. 종목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코스피 지수로 따져봤을 때 3,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 이때는 종목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왜? 종목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너무 많아요. 제가 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사랑하는 남자분들이 너무나 많아. 인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면 A는 B, C, D, F 주르륵 있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근데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요. 사랑을 해도 돼요. 종목한테. 왜요?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기록 한두 명이에요. 인기가 없어.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그러면 얘는요. 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종목을 믿으셔야 돼요. 종목을 믿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대신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조건을 보고 완벽하다면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잖아요. 종목들. 이 종목이 싼지 성장성이 있는지 요즘에는요. 뭐 챗 GPT를 통해서 한 달에 만약에 $20를 내고 결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보고 하면은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질문들 대답에 대해서 답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도요 검색을 해가지고요 챗GPT에다가 PER 2배 이하 뭐 저평가된 종목 찾아줘 하면요 종목들을 주르륵 올려줍니다. 네, 그 정도로 편한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버티셔야 돼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위기감은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에요. 시장이 진짜 완전 돌아가는 시점 자체가 언제냐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시장은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뉘앙스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제가 4월, 5월은 준비 기간을 말씀드렸죠. 바닥에서요. 네. 분할 베팅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사랑을 준다고 한꺼번에 돈을 확 줘버렸어.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갑자기 한 번에 줘. 고마웠지 처음에. 그 다음에 계속 안 줘요. 좋아하나요? 100만 원씩 이렇게 10번 줘. 네. 훨씬 좋아하죠. 주기적으로. 네. 가스라이팅인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죠? 분할로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요거는 뭐 나름 느낌적인 느낌인 건데 종목을 선택을 나름 했어. 근데 이 종목이 인기와 비인기 이게 인싸인가 아싸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싸인가 아싸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실 퀄리티 주식은요. 올라가고 나면은 퀄리티 주식이 아니잖아요. 바뀌어버리잖아요. 인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고 약간 중간 어딘가에 애매한 포지션에 있으면서 아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랑 말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차트적인 바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바로 뒤에 얘기 드릴 건데 굉장히 좀 중요한 조금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 너무 비인기는 아니고요. 약간 좀 인기는 있어. 이 인기라고 하면은 너무 거래량이 없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움직임이 있긴 해. 뭔가 살 것 같은데 거래량이 터질 것 같은데 뭐 주가는 안 가. 근데 그 회사를 살펴보니까 조건이 완벽해. 이런 거. 그 중간쯤에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데 내 건데 아파.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있으시잖아요. 이런 종목 있으시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바닥은 어디까지 왔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시장 지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는 잘 보시면은 한 10% 정도 빠지지 않을까. 최악인 경우. 그리고 좀 더 빠지자면은 한 15%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따지면 10월과 1월 저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최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 정도 포인트 보시고 근데 시장이 여기 찍고서 반등을 쭉 할 것으로 보는데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시마다 매수해 두시면 사실 큰 무리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건대 바닥 추세를 돌리고 있는가.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어떤 차트냐면은 차트를 한번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 이런 차트 보시면 좋아요. 여러 차트 분석이 있지만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호석유를 보시면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얘는 저 높았었던 2021년 상반기에서 계속 하단 자리가 낮아져요. 그렇죠? 낮아져요. 계속 낮아지는데 저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낮아져요. 낮아지죠. 쫙쫙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이때 9월 말 10월 작년 바닥을 체크하고 나서부터 바닥 자리들이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정확한 바닥의 추세 전환을 했는가거든요. 이 포인트거든요. 계속 내려가다가 차트가 크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이런 식의 모습을 포착이 되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차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큰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다른 종목으로 보자면, 이런 종목 보자면, 확대를 했을 때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차트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거, 61선과 121선의 밀집도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그 밀집도 자체가 계속 나오긴 해요. 이때도 좀 나오고요. 그렇죠? 이때도 있고요. 이때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주기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바닥 체크가 나와줘야 돼요. 요게 나와주면서 요게 플러스 재무적인 부분이 괜찮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시장이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싸의 조건들. 이런 게 더해지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61선이랑 121선이 잘 맞아 떨어지는 구간들이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인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차트는 그렇게 봐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깊은 내용들은 뭐 방송에서까지 소개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건 이제 밥벌이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PER은 몇 배를 봐야 되고 PBR은 몇 배가 좋고 쌀수록 좋은가? 또 ROE 이익률은 또 얼마를 봐야 되냐? 유보율, 또 부채는 얼마를 봐야 되는가? 제가 우선은 퀄리티 주식에서 선택 기준인데 예전으로 따져보면은 우선은 이 PBR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PBR 뭐 1배 이하면은 현재 가치보다 싼 거니까 무조건 사도 돼. 이게 나름 이게 PBR이 가치주의 기준이라고 많이 좀 얘기를 좀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PBR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관심 두지 마세요. 이거 뭐 1배 이하면 싸다?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하게 보실 게 뭐가 있냐면 PER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익률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은 좀 곁들이면서 부채 비율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요 포인트들마다 봐야 될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선 PER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PER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은 PER이 싸면 쌀수록 저평가된 종목이다, 싼 종목이다, 낮을수록 싼 종목이다라는 인식은 머리에 박혀 계실 거예요. 근데 PER이 낮은 종목이면 낮은 종목일수록 아싸예요. 아웃사이더야.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반면에 또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 있나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장난 아니죠?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PER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가죠. PER은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PER이 높다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인기가 많은 인싸니까. 그래서 그 중간쯤에 어딘가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질 때 PBR을 뭐 국내 코스피 지수가 0.8배다, 뭐 0.9배 수준이다, 코스피 전체 주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아래 되게 싼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PER 같은 경우 국내 최근 들어 시장에서 따져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건데 PER에서 한 5배 아래 정도 나는 종목을 보시면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8개 종목들이요. 거의 이 수준의 유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닌 종목도 있긴 하지만 아닌 종목들은 PER보다 성장성의 비율 자체가 원체 컸기 때문에 약간의 높은 PER이었지만서도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기본은 봐야 되니까 이 5배 이하의 종목을 상당히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PER이 1배 이하인 종목이 있어요. 1배 이하면 여러분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너무 싸죠? 1배 이하. 보여드릴게요. 너무 싸요. 1배 이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HMM이에요. HMM이에요, 여러분. PER이 1배 이하예요. 순이익 보이시죠? 네. 시총이요.
9조 8천억이고요. 순이익이요. 네, 여러분 10조에 10조. 돈이 안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싸다고 0.9배 이래요. PBR이 아니라 PER이. 근데 주가는 이렇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서 유통 물량들 자체가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성이 잘 가다가 성장성 꺾여버리는 상황들이 오는 거지. 근데 사실 이익이 반토막이 나도요. 얘는 PER 2배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건데 HMM이 너무 아싸야 사실 얘가. 인싸가 안 됐어. 아싸가 돼버려가지고 약간 좀 주가가 재미없는 흐름이긴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버리고 버티면은 아싸가 원래 갑자기 어떤 외모 무슨 만화 같은데 보면은 변신하고 멋져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인싸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치주에서 갑자기 인싸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시간 싸움이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어딘가 중간에 있는 거를 잘 선별을 해야 돼요. 어딘가. 그 어딘가야. 약간 조금 약간 좀 갈 듯 말 듯 막 그런 고민되는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ER을 너무 낮게는 보지 마시고 한 4배에서 5배 정도 아니면은 뭐 3배에서 5배 정도 요 정도 사이에 있는 종목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낮게 보면 아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 회사의 시총 규모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덤빌 수 있는 시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총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SPG를 상당히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려왔었던 종목이에요. SPG라는 주가가 왜 갔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투자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로봇의 핵심 부품이 뭘까요? 모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로봇팔 하나에. 정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절 하나하나. 팔 하나를 로봇으로 만든다 치면은 모터가 몇 개 들어갈까요? 100개도 넘게 들어가요. 팔 하나에. SPG가 관련주거든요. 근데 SPG 시총은요,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 8천억이에요. 지금 8천억.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은요, 자금을 넣을 때 쉽게 넣고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시총이 지금 이제 8천억인데 요 아래 이제 3천억, 4천억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요즘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들어올리고 돈 얼마나 많겠어요. 외인 기관들이. 끌어올리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포인트. 그래서 시총이 너무 작지 않아 상관없어요. 시총이 너무 커. 5천억이다. 5천억인데 살펴보니까 굉장히 저평가야. 그런 종목들은 시총 어디로 가요? 네, 1조 갑니다. 네, 1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SPG도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ROE 보시면 좋긴 한데 이거는 간단하게요. 작년, 재작년 비해서 조금 이익률 자체가 올라가는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돼요. 같거나.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1분기 경기 어떤가요? 반도체 시장 죽어버렸잖아요. 안 좋다고 하죠. 지금 난리죠. 4월 달 되면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불안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하는 수준을 보시면 돼요. 유보율은요, 많을수록 좋고요. 유혹은 많을수록 좋고,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낮으면 좋긴 해요. 근데 부채 비율이 100이 넘는다고 해서 제조업들 보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기준으로 삼을 게 뭐 21년이나 22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냐, 그거 보시면 돼요. 회사 유보금 많으면 부채 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요때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좀 줄었나,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유보율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으면은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부채를 좀 줄였을 수도 있고 금리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한번 볼게요. SK, RE, 테크놀로지. 자, 차트 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차트의 그림 자체가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세의 바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저렇게 고점이었다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바닥이. 그런데 이 바닥이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큰 추세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쫙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사의 실적이랑 해서 얘가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익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작년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의 주저하는 건 있지만 얘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 하나 더. 자,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종목이 동아기업. 자, 보세요. SKI는 작년 실적이 안 좋아 보여도요.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동아기업도요.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재작년부터 주가가 밀렸어요. 그런데 얘가 왜 관심 있게 보냐면 태경 BK라는 종목이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이게 왜 올라갔냐면 음극재 이슈로 올라갔어요. 음극재. 에코프로 막 가고 하니까 갑자기 얘가 인싸, 아싸 그 중간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인싸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동아기업도요.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전해액 관련 미국에다 공장 져가지고 전해액을 생산을 해요. 바닥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실적이 전해액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서서히. 자, 요건 아직 되돌림 자체가 크게는 안 보이지만 제가 우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말까지 보시고 SKI나 동아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있다 갑자기 팡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 또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사실 뭐 가장 마지막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온 건데 차트를 조금 보시면 바닥에서 라인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실적은 성장을 하고 2차 전지 쪽을 관심 있게 보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바닥 라인이 계속 낮아져요.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최근에 약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해서 코스피 차트랑 비슷한데 어느 정도 돌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바닥 라인 자체가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 포인트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최근에 특히나 61선, 121선 관련해서 아주 가장 많이 뭉쳐있는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차트가 저 위에서부터 해서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한 3분기, 4분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퀄리티 주식은요, 갑자기 안 가요. 안 갈 수도 있어요. 믿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어느 순간 펌핑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면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건데, 그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매일매일 상황 보면서 이제 일주일 됐는데 상황 보면 제가 종목을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나름의 그냥 무료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추천까지는 아니고 관심 종목이라는 거죠. 자, 우선 DB하이텍이랑 코리아 서키트, 심텍, 한국전자홀딩스인데 DB하이텍은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많이 오르긴 했어, 최근에. 근데 아직 갈 길이 더 남았어요. 정말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실적 대비해서 엄청난 저평가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키트. 네. 코리아 서키트도요. 전체 차트 보시면 이래요. 작년에 참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우선 성장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가 DDR5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기판 이슈 관련해서 주가가 바닥을 체크하면서 서서히 돌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차트를 보시면 작년, 재작년, 특히나 21년 이때 바닥 라인도 체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나왔어요. 큰 바닥이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성장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차트를 돌리고 있잖아요. 딱 봐도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거 뭐예요? 60일선, 120일선 라인이 같이 겹쳐지는 거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줘요. 그러니까 바닥 자리도요. 다시 차분하게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10월달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닥 확인하다가 한번 이슈몰이 한번 하고 다시 체크되는데, 여기서 60일 더하기 120. 지금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실적 어마무시하니까. 아셨죠? 꼭 체크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시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현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퀄리티 주식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받으시려면 무료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